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저평가된 거는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흔들리면서 가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 재료들이 없어져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가 막힌 대박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1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냐 연말 장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뭐 악재는 이제 다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은 뭐 좀 두고 봐야 된다. 또 마침 또 나스닥도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많이 걱정하던 이벤트 중에서 그 어저께로 이제 동시만기 끝났고 내마녀에는 끝났죠. 내마녀가 이제 뭐 그 변동성이 그렇게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내마녀는 안 온 건데 또 내용을 보면 어제 이제 그 당사자인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나름 치열했어요. 나름 뭐 마지막까지 삼성전자 보시면 알겠지만 치열했고, 그래서 뭐 그거는 넘어갔지만 이제 다음 주 FOMC 결과 이런 거를 또 체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의 특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떤 재료가 이미 예정돼서 예를 들어서 FOMC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문제는 시장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의 결과는 그 다음 주 들어서 그때까지 그 연준의 발표 전까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이 강세장이 미국처럼 뭐 지속되는 시장이라면 몰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 재료들이 없어져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제한적이라는 얘기 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제한적이라는 거 오를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라봐야 제한적이라는 게 올라봐야 위를 이미 정해놓고 움직인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연말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배당 부배당락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차익 거래를 하니까 뭐 그런 거에 영향으로 조금 오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오른다 이러면 뭐 시장이 막 정신없이 강하게 막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뭐죠? 그 보통 증권 쪽에 그 올해 그 있으신 분들 그 거래 패턴 예상하는 거 보니까 한 둘째 주까지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셋째 주서부터 이제 그렇죠. 셋째 주서부터 이제 배당 뭐 이런저런 뭐 그다음에 10억 대주주 요건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이제 싸게 나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에 이제 싸게 줍줍을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태 이제 그래 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거에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 동시만기일에 생각보다 변동성이 적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희망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그렇죠. 왜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그렇게 롤오버 했다고 하는 거야. 6천억 정도. 이거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그게 앞으로의 시장을 100% 대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뭐, 그 내년 3월 둘째 목요일 날 청산되는 물건을 가져가다가 시장 상황이 아니면 정리할 수 언제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롤오버를 했다는 게 이게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게 거의 94,000 계약 정도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9월에서 롤오버 한 게 55,000인가 뭐 이렇게 또 되니까 더해지니까 굉장히 이번에 덩어리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청산했다 그러면 진짜 어제 변동성이 무지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상당 부분 롤오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서로 그 수싸움은 좀 치열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 그 누적으로 순매수 현물에서 순매수 한 1,500억 이상 가다가 갑자기 동시효과에 순매도 1,500억 그러니까 거의 한 3천 정도의 그 10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외국인들은 또 예측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 분명히 이렇게 현물을 뗄 거다. 왜냐하면 선물 쪽에서 사는 왜냐하면 선물이 마이너스 누적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기관들은 그렇죠.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뭘 만지겠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외국계 창구로 180만 주, 또 국내 창구로 한 100만 주, 280만 주를 동시호가에 그냥 사자를 아예 높게 띄워놔서 왜 우리가 동시호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체결 안 되는 가격이지만 예상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상 가격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2,400원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어제 그 순간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우리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덤벼 들어와 봐.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수싸움이 많았다. 다만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개미등 터지는데 그렇죠. 그런 일은 다행히 없었다. 롤오버 돼서.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향후에 한국 시장의 시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데 대해서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100%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간다. 이렇게는 너무 좀 논리적 비약이 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제의 일을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연말 가면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싸게 줍는 그런 구간이 좀 생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싸게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싼 게 안 나오죠. 싼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오히려 좀 약간 올라가는 느낌을 받다가 연말에서 그냥 이렇게 툭 이제 거의 끝날 부분에 약간 툭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실 그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시장의 변동에 너무 이제 좋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올랐다가 오르니까 너무 좋으셔갖고 야 이제 3천도 넘고 이랬는데 야 이제 막 달려들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네. 지금 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아직은 급하게 살 이유가 없다. 네. 이 비유는 계속 똑같으신 그렇죠. 거죠? 네, 당분간은 이거를 좀 유지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그 동지만기 전보다는 분위기는 상당히 시장 분위기는 좋아졌다.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싸늘해진 부분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런 것들로 조금 좀 안정감을 찾았다 하는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외국인이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이긴 하지만 많이 사주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파월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네.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자꾸 나오면서 시장 미국 쪽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왜 사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신호국을? 이게 되게 간단한 거죠. 주식 시장의 최대 매력은 뭐냐면 주가가 싼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왜냐하면 이 두 회사는 다 반도체 가격하고 연관이 돼갖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무슨 겨울이 왔네 어쩌는 리포트 나오면서 여기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또 그래놓고 보니까 아니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우리 상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복구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는 오히려 비메모리보다 메모리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리포트도 막 요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떨어졌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지 이게 계속해서 막 진짜 10만 전자 가야 된다 이거는 10만 전자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일단 이게 제자리를 찾아놓고 나서 그때 뷰가
정말 앞으로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전개시켜 나가는가가 확인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벌써 또 그 즈음 되면 이익 실현 매물들이 또 도처에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신다면 지금은 이게 좋아서 오른다는 것보다는 올해 우리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같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심하게 홀대 받았다는 거의 의미지. 이게 이제부터 간다 이런 의미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하여튼 그러한 것들 보면서 내년도 그 한국 시장이 지난해처럼 미국보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눈치채고 지금 선취에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우리가 이 수급에서 잘 따져봐야 될 게 그럼 한국 시장이 내년에 왜 좋으냐? 왜 좋으냐를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자기네가 사서 올라갈 건데 뭘 이렇게 미리 뭐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움직임 이런 거는 동시만기에 파생하고도 상당히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양수 겹장이죠. 그 파생 관리하는데 참 좋은 게 뭐였냐면 지수인데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큰 그 두 개 회사가 마침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언제 사두면 손해 나지 않을 종목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두 종목을 사서 놓으면 자연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많이 개미들이 좀 빠져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사실 그 바닥 얘기 우리 지금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그 농담처럼 네, 그건 네. 좀 가볍게 얘기했지만 개미들이 떠나니까 이게 어떤 바닥 징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7만 원대 가격에서는 이거는 사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저평가된 거는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천수답이니까 그냥 그렇죠.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어야지 되고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 그 일반 투자가들은 이게 쏠림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겨울이 왔다 막 이렇게 되면 뭐 하루 이틀 빠지면 그냥 와 이러고선 좀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조금 심하게 빠진 부분은 있지만 저는 뭐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에서 흔들리면 떨어질 때마다 이거를 분할 매수해 간다 이런 거는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상에 삼성전자를 얼마를 실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좀 액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왕창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암만 좋아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30%를 넘어가면 조금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뭐 먹을 땐 좋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다른 것도 좀 하셔라.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십몇 년 전에 삼성전자는 진짜 이것 때문에 벼락 부자가 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장주였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는 그렇게 우리 흔한 말로 몰빵칠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 시장의 그 바로메타는 분명하고 지금 좀 필요 이상으로 낮게 평가된 거는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9만 원대에서 바닥 찍고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야, 이게 진짜 변동성이라는 걸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그 아까 네. 윈터 이즈 커밍 네. 그 리포트 나오면서 막 무섭게 빠져가지고 네.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래도 이 퍼 1배 10만 원이야 뭐 지키겠지 했는데 그거 깨지니까 그것도 깨지고. 네. 막 9만 초반대까지 내려가다가 거기서 손절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다시 원가격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12만 원대 뭐 14.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것들은 조금 멀리 보셔야 된다. 그래서 월봉 보세요, 월봉 보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분할로 조금씩 없는 분, 지금 뭐 잔뜩 있는 분이 더 사시는 거는 아니지만 없는 분이라면 이런 거를 좀 채워 나갈 만한 시기이긴 해요. 월봉을 보시면 곧 움직일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요즘 리포트 얘기처럼 내년에는 그 비메모리보다 오히려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요새 또 메타버스에 대한 또 이야기가 확 커지면서 예. 그쪽에 많이 소모가 되지 않겠냐 이런 아니, 기대감이 뭐 나오죠. 그것도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예. 네. 근데 진짜 말 나온 김에 지금 한참 그 메타버스 NFT 관련해 가지고 막 엄청 기대들이 있었잖아요. NFT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메타버스나 이 게임주들 특히 요즘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다 보니까 이제 좀 회의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현실화되기는 멀지 않았냐.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10월에 처음 메타버스 나왔을 때 이거 사셔야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도 잘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인지를 우리가 딱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이게 1차적으로 그냥 너도 나도 다 올랐다가 한번 이제 쿨다운이 될 거다. 그거 왜 쿨다운 되냐? 간단한 거죠. 너무 많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니까 쿨다운 되고 쿨다운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거를 몇 차례 하면서 시장은 아예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옥석을 가려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흔들리면서 가려지는 과정이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디지털 라이프라고 얘기되는 뭐 메타버스 NFT 뭐 관련돼서 이게 또 어느 쪽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그 사업이 또 확장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가 그냥 여기서 해프닝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주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게임주 위주로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가장 우리가 구체화하기가 좋았다는 거죠. 대상으로. 그렇죠. 게임 이러면은 확 와닿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이미 기존에 또 아이템들 거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 NFT가 됐건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런 뭐 밑바닥에는 블록체인 기술 있지만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뭐 AR, VR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합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고 이 확장 범위가 굉장히 크게 빠르게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런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의 매매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삼성전자나 이런 거 매매 방법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아직은 트레이딩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왜냐하면 가격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그렇죠. 오를 때는 또 무섭게 오르는데 빠지면 또 무섭게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메타버스나 NFT에 관련된 종목들이 구체화돼서 실제로 얼마큼 벌어들이고 하는 걸 우리가 수치적으로 개념을 딱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좀 없어지는데 지금은 약간 이런 거잖아요.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한 대더라, 여기도 한 대더라. 그리고 해당 기업도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해서 우리가 얼마 벌었어? 이건 아직 안 나오는 상태니까 이게 오르고 내림의 폭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큰 대상을 매매할 때는 이거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거를 몇 % 수익을 보고 들어갑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정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한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지 몇 %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정해놓고 오르면 조금 더 하다가 그냥 꼬꾸라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할 때는 그냥 기대 수익을 미리 정하고 뭐 가능하면 낮추고 그다음에 여러 번 매매해서 뭐를 이렇게 한다.
하는 개념이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분이 이쪽에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막 움직일 때 이게 한 주도 없으면 진짜 굉장히 속상하죠. 속상하고 힘들고 그게 나중에 다른 매매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게 거의 꼭지에 갔을 때 쫓아가서 사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지. 제 생각에 이 메타버스나 NFT를 난 그런 거 싫어. 그래서 전혀 뭐 안 사시더라도 안 들여다보고 계시면은 내년에는 투자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해서 큰 장이 또 올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진짜 우리 이제 이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디램에 대한 수요가 또 확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 요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맞냐? 아니면 올해처럼 또 중소형주 장세가 올 거니까 소부장 같은 집단에 투자하는 게 더 맞냐? 이런 거 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도체 관련 주도. 그 반도체 관련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할 때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대장주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대장주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가장 높이 강하게 많이 오르는 예, 주식. 많이 오르니까 뭐 반도체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점점 구체화시켜서 어떤 장비나 뭐 소재 업체로 들어갔다가 그거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변동성이 심해요. 오를 땐 또 확 오르죠. 네, 확 오르서 그때는 아유 저거 살 걸 그랬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냥 평탄하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일반 투자가가 아니고 전문적인 분들이야 뭐 얘기 안 하셔도 벌써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냥 대장주를 하시는 게 제일 무리가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있어 진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 중소형주를 사가지고 오른 지점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 그 오른 지점에서 팔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없어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더 기다리다가 네. 아니면은 뭐 하다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리스크 감안하면은 그냥 네. 편안하게. 예, 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제가 늘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린 그냥 개미는 나는 개미다라는 걸 개미에 인식하는 맞게. 예, 순간 이 투자가 편해진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갑자기 무슨 기가 막힌 대박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